중국인 류진펑은 매우 흥분하며 저에게 쉬지 않고 말했어요. 그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한류가 중국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넘어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죠.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뭘 믿고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만약 중국이 한국 제품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은 미국 외에 어디에서 중국만큼 제품을 팔 수 있겠냐며 아마 한 달 이내 한국 기업들은 적자로 돌아서고 한국 경제는 폭망할 것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은 중국을 싫어하고 툭하면 못 배운 나라, 무식한 나라, 짝퉁 나라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중국을 자극하는지 류진펑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절대 이해 못하겠다며 아주 큰 소리로 흥분하며 말을 하는데요. 또한 중국 문화를 훔쳐간 후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없다고 했습니다. 공자를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한국 드라마에서 당태종 이세민을 무릎 꿇게 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너무 화가 난다고 했어요. 류진펑은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좋은 성품인데 유독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민족주의로 변하여 대결 구도로 이어가며 입에 거품 물고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해온 재미교포 마틴 김이라고 합니다. 90년도에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 땅을 밟은 지도 벌써 35년이 흘렀네요. 청춘의 꿈은 원대했고 어떤 어려움도 젊음과 패기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이제 제 나이도 50대 중반이 되어 삶에서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고 내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현재 한류는 세계 문화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네요. 과거 제가 90년도 미국에 왔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한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당시에는 코리안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오로지 아시아는 일본만 알아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류 스타들이 살고 있는 한국을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죠. 김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도 냄새가 날까봐 못 먹던 미국에서조차 한국 문화와 음식 관련 산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국이라면 주로 그 지역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과의 교류가 대부분이겠지만 제가 있는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피부색과 종교, 언어,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이해하며 지낸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년 이상 친하게 지낸 중국 이민자인 류진펑 사장과 국가관을 두고 자주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대립하고 언쟁을 벌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본성을 일찍부터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넘어가면 의외로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민족과 국가 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도 애국심이 발동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울분을 토로하며 격렬하게 논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과 돈에 관련된 논쟁은 이야기가 끝나고 술 한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데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어요. 저는 이런 논쟁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감정을 상하게 하며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쩔 땐 저조차도 때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대를 두들겨 패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는 제 자신을 보고 놀란 적도 많았거든요. 웬만하면 이런 민감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피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면 모든 이야기를 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중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혁신으로 전 세계 모든 뉴스가 빠른 접근이 가능해졌죠. 최근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지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서로를 싫어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불구경 싸움 구경이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조사 결과로 서로를 무시하고 상처받는 말들을 하며 한국과 중국이 인신공격을 하는 상황들을 다른 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재미있고 고소해야 할까요? 다른 국가에서 보면 분명 재미있고 흥미롭겠지만 오랜 문화 교류를 해온 양국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교류가 많은 나라들끼리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국가로 지목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저만 보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중국인 사업가와 정말 많은 거래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 측면에서 대립이 될 때는 이익과 손해의 저울질에서 적당히 유도리 있게 처신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국가 간 민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업적인 대립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외국을 나가보시면 멀리서 태극기가 보이거나 만약 애국가라도 들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말은 괜히 나온 말들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한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고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건 마치 대화가 아니라 말 속에 독침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말들만 하며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국 사람들의 속내를 정말 알고 싶었어요.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사업을 해야 되며 그 속에서 좋든 싫든 중국 사람들과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확하게 중국인들의 속내를 알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고 시기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제 사업체와 오랜 거래 관계를 하는 류아오라는 사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뜬금없는 민감한 질문을 받은 류 사장님은 괜한 말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말을 꺼리셨지만 저는 어차피 한국도 중국을 싫어하는 것 같은 입장이라고 하며 괜찮으니까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으로 국제 정세와 군사 문제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망설임 끝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중국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10%의 놀라운 고성장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런 고성장의 발전에 태어났던 당시 MZ세대들은 중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엄청 강하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경제와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이 된다는 이상한 중화 사상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돈도 많고 땅도 크고 인구도 많으며 군사력은 미국과 거의 대등한 세계 초인류 국가라는 사상에 매료되어 중국 젊은이들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우러러봐야 하며 중국이 하는 일들은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세계관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에 대한 끝없는 자긍심이 지금의 중국 젊은이들에게 중화 사상이라는 깊은 뿌리가 내려지게 된 원인이라고 했어요. 중국은 광대한 국토와 인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미국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부심이 엄청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류 사장은 문화적 측면과 국민의식은 중국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과거에는 미국과 아시아에서 홍콩 영화와 주윤발 장국영, 유덕화 주성치, 왕조현과 같은 멋진 배우들의 영화를 즐겨보았지만 최근에는 중국 영화는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수준이 낮아서 외국에서 거의 관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오징어 게임, 기생충, 모범택시, 그리고 얼마 전 파묘 등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고 있죠.
또한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이런 한국의 문화에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 중국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MZ세대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한 시기심이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게 갖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에서는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또한 지리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군사적 요충지인 것은 다 알고 있고 계속해서 한국 내 미군 주둔과 미사일 관련해서 중국과 갈등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했어요. 특히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면서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높아진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과 한류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어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과 전략 외교 정책으로 인해 양국 관계는 더욱 급속도로 나빠졌고 이제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기술 경제, 군사적 힘이 부족했지만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 동북공정, 전략 외교 1대1로 진주 목걸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GDP 자본력 군사력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니다. 저는 류 사장의 발언을 잠시만 끊고 한국이 중국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한한령 한복 김치 태권도 등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모방하는 행위 때문에 중국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모방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모방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중국은 솔직하게 인정할 문제는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면 되는데 자꾸만 거짓으로 한국을 기만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짝퉁이 판치는 나라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수백 년 동안 만주족의 옷을 전통복으로 여겨 입어왔어요. 그런데 최근 한복이 인기를 얻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한푸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김치가 인기를 끌자 파오차이를 원조라 주장하고 태권도가 인기가 있으니 중국 무술이 원조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드라마에서 한복과 갓을 착용하고 나타나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것이냥 왜곡하며 원조라 주장해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한국에 여행 오면 너무 시끄럽고 질서도 없고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며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린다고 했어요. 문제는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인데 본인들이 민폐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국에 와서 쇼핑하고 돈을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물건을 사주고 돈을 써주는 고마운 나라가 중국 말고 없다는 이상한 관점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했는데요.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이나 문화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이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세계에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는 자신들만의 전통과 문화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또한 중국은 자칭 대국이라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간섭하는 모습이 옹졸해 보인다고 했어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요격 미사일인데 중국이 왜 그렇게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왜 중국이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이 자기네 땅 어디에 미사일을 배치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왜 중국은 덩치 큰 나라답지 않게 속 좁고 옹졸하게 보복을 일삼는지 이런 부분도 한국이 싫어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러자 류 사장은 사드가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용 미사일이지만 사정거리가 중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고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자 곧 그게 미국의 전략이며 중국은 그런 미국의 속내를 알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하더군요. 미국의 사드 배치를 승인한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중국에게 계속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무역적으로 큰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을 배신하는 것 같다며 그게 중국인들이 몹시 서운하고 붕괴한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저는 이것이 서로의 입장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류 사장에게 다시 의견을 들려달라고 했어요. 류 사장은 중국인이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땅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많은 인구와 넓은 땅, 자원을 가진 중국을 경시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잘 살고 중국과 격차가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시끄럽고 양심이 없으며 교육 수준이 낮다고 비하하는 시선에 크게 분노한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 사람은 중국이 큰 땅과 많은 인구,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폄하를 하는데 이런 자극적인 말도 중국인이 매우 싫어하고 분노를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도 한국을 폄하하는 사람들 중에 이해심 있는 중국인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인은 포기를 모르고 정신력이 강하며 국가 위기 시에 단결력도 좋아. 땅은 작지만 끈질긴 근성이 있다고 말하는 중국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류 사장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중국의 검열 문화를 지적했어요. 중국인들은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전부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는 중국의 정보통신이 매우 폐쇄되어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류 사장의 충격적인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난해서 과일이나 고기를 먹지 못한다거나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이상한 주장들은 전부 왜곡된 정보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이 한복김치, 온돌, 태권도, 삼겹살 비빔밥, 단오절을 중국으로부터 훔쳤다는 등의 비방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류 사장은 현재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예능, 아이돌, 차이나팝 등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더군요. 중국인들은 중국 내에서 차단된 언론 정보로 인해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중국 정부가 사용 허락한 앱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만든 앱은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틱톡만이 겨우 알려진 중국 앱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틱톡도 중국 공산당에서 검열을 한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영상을 내보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음 바로 삭제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은 무조건 삭제되고 계정이 폐쇄된다고 하더군요. 류 사장은 중국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실제로 믿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많아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중국 거주 외국인들까지 동원하여 한국을 비난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했어요. 류 사장은 중국인들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며 중국인들이 중국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이민 오는 것을 꿈꾼다고 믿고 있다 말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정보가 차단되고 왜곡되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존재 여부나 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류 사장은 솔직하게 중국 사람들이 흥분 잘하고 우격다짐으로 말을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의 폐쇄적인 정보 통제와 여론몰이 정보를 중국인들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대다수 중국인들이 막혀있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아버리는 정부 정책으로 중국인들은 아주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는데요. 류 사장은 후진국인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구글을 통제하지 않는데 자칭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중국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모든 언론과 정보를 통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중국인 하면 막히고 답답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말을 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 세계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언론과 정보가 통제되어 있어 세계 정세에 대해 상상 이상으로 무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중국 어린이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을 물으면 베이징이라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류 사장은 중국 주변의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혐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약탈적 원조로 인해 아프리카 사람들도 중국을 혐오한다는 것도 알더군요. 현재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앞서거나 적어도 세계 1등과 비슷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답니다. 류 사장은 중국이 글로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만으로는 힘들다며 특히 오만하고 중화 사상에 젖어 있는 사고는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만약 중국이 모든 정보와 언론이 자유롭게 풀려버리면 중국 정부는 큰 혼란으로 정권에 심각한 붕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과 정보를 차단할 것 같다고 했어요. 류 사장은 자신의 조국인 중국이 자꾸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싫고 중국인들이 열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갈 길이 너무 멀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2시간 동안 류 사장은 솔직한 중국인의 마음을 들려주었고 저는 류 사장의 얘기를 듣고 중국인들보다 중국을 지배하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다 보니 중국인들의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류 사장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서야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 얘기만 나오면 중국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하는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군요. 어떤 게 사실이고 진실인지 전혀 모르고 여전히 가짜 뉴스의 말만 듣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모든 문제가 정보의 부재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5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미국인들이 아시아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하는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당시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중국인이었고 때로는 같은 아시아인들이 힘이 되었거든요. 국가와 민족이 다르더라도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나라는 아시아 국가들이지만 요즘은 국가관과 민족주의로 인해 서로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와 한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은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여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